네, 저는 홈즈컴퍼니 중개본부 본부장 김동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미스터 홈즈 설명회를 이렇게 요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3년 봤습니다. 항상 12월에 설명회를 저희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8월 달에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12월에는 저희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겠습니까? 자격증 합격하신 신규 중개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하면서 그 눈빛들을 다 기억해요. 설렘과 두려움, 자격증을 땄지만 내가 과연 이 시장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잘 딴 게 맞나? 내 소중한 3, 4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에 가득한 눈빛으로 앉아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다르죠. 저희가 메시지에도 뭐라고 보냈습니까? 압도적 1등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제안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었죠. 그거에 대해 되게 두근거리고 나 진짜 한번 1등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야망과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이 지하 2층 라운지에 저는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보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설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1등이라는 단어를 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가 이미 내가 경험을 해봤으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제목 자체를 중개 그 이상의 비즈니스 기회라고 적었는데 저기 이상은 중개 그 넘어서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중개사님들이 꿈꾸는 그런 중개를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소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 충무로역 1층에서 미스터 홈즈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3회차 합격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중개업이 얼마나 진짜 힘든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별도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죠. 그런 어려움들 저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홈즈 내부에서 이제 중개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고민했을 때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릴 내용이 가장 현업에 계신 중개사님들이 들었을 때 두근거릴 수 있고 정말 저게 된다면 내가 1등 할 수 있겠구나를 저도 미스터 홈즈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저희가 1등이라는 단어를 내부에서 많이 쓰는데요. 중개사님들 혹시 지금 중개하시는 지역에서 1등 부동산 어딘지 아세요? 본인이 1등이다. 1등인가? 어디 1등? 1등이다 내가. 스스로 1등. 그러면 1등일 가능성이 크죠. 부동산이 동네에 나밖에 없는 지역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역세권에 계신 분들 초대장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동네에 되게 많은 1등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저렇게 진짜 멋있게 내가 1등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중개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진짜 1등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보시면 현업에 계시니까 제가 주어는 뺐습니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가 있는데 많다, 적다가 뭘까요? 뭐가 많고 뭐가 적은 거죠? 방금 말했는데 뭐야? 계약. 계약, 그쵸? 계약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죠? 매물 많아죠, 매물이. 매물이 일단 많고 적고가 하나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뭘까요, 이쪽은? 계약이랑 돈 버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 크다, 작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등인 분들은 주로 어디 가 있겠어요? 1번에 주로 가 계시겠죠? 이거 보시면 이제 본인이 어디 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실 거고 그냥 제가 눈빛으로 보면 여기 이제 1번에 가 계신 1등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해. 매물도 별로 없는데 돈도 못 벌고 아니면 매물은 엄청 많은데 돈을 못 벌고 돈은 잘 버는데 사실 계약이 거의 없고 큰 것들 위주로 주로 하신다거나 1년에 하나 큰 거하고 로또처럼 이렇게 1년을 버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큰 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등은 물건도 정말 많고 물건이 많으니까 당연히 계약도 많고 손님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이 1번에 가야지 우리가 나 1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중개업의 현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모든 시작은 매물인데 이 매물이 많으려면
뭐가 있으면 매물이 많죠? 매물. 아까 1등 우리 대표님 매물이 지금 몇 개 있나요? 매물보다는 네. 인적 관계가 잘 형성된 확실한 매물. 아, 찐 매물, 찐 고객. 네. 경력이 저 12회 중개사입니다. 12회요. 그럼 벌써 거의 두세 기 동안 쌓아온 이 매물과 이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막 자격증 따신 분들이 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중개시장에 나갔을 때 결국 매물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매물은 제일 쉽게 딸 때가 의뢰가 있을 때 제일 쉽게 깔 수가 있죠. 그죠? 손님이 카페를 찾으면 카페 물건, 빌딩을 찾으면 빌딩. 근데 대부분 이 의뢰가 말씀하신 그런 진성 의뢰 아니면 나에게만 오는 의뢰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계약까지 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결국엔 이 선순환 사이클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1등은 될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중개사인지를 잠깐 고민을 해보면 제가 봤던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 있었어요. 정말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그 동네에서 진짜 100개의 거래가 있으면 자기가 100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 그러면서 계약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한 명이 계약을 하면 다른 한 명은 사실은 손을 빨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1시간 일찍 출근하면 나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약 진짜 잘했는데 딱 전화해서 내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니면 다 해놨는데 중개보수를 난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노력은 내가 다 했으니까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중개시장의 모습이죠. 이 한정된 파일을 정말 다들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논아먹기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공부는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공부가 많죠. 이 한정된 파일을 남 안 주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공부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경쟁에서 도태되면 이제 이쪽으로 오시죠. 동네에서 세탁방. 제가 한번 친한 중개사님도 전화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아니라 그 포스기 요 바코드 찍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표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 세븐일레븐으로 변경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중개업에서 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경쟁이 힘들고 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너무 거기에 힘듦에 지쳐서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중개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진짜 자영업자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죠. 진짜 배달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티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또 시장이 좋아지면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버티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희가 오늘 드릴 얘기는 우리는 새로운 파일. 제가 이미지는 같은 파일을 썼지만 저희는 새로운 파일. 그리고 그 파일도 훨씬 더 큰 거. 훨씬 더 큰 파일을 가지고 독점해서 내가 먹자. 남들이 칼을 넣을 수 없게 나만 먹을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오늘 제안을 드리고 함께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이게 진짜로 나에게 그런 기회로 느껴지는지 혹은 저희가 준비한 게 부족해서 나는 아직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지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솔직한 또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순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홈즈컴퍼니는 이미 자료도 보셨을 거고 영상도 보셨을 거고 이미 다운받아서 보신 분도 계시고 기사 찾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홈즈컴퍼니의 대표님이 인사말 플러스 저희 회사의 소개 간단히 해주실 거고 두 번째로는 고상철 대표님은 중개업 하시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중개업이 현재 어떤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단의 1번, 2번은 아마 많이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3번과 4번 그리고 5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순서부터 진행을 해보시죠. 저희 홈즈컴퍼니 이태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와주신 만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걸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시기 전에 미스터 홈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모르셨다는 없으신가요? 모르셨던 분 많으시죠? 그리고 미스터 홈즈는 아셨는데 홈즈 컴퍼니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홈즈 컴퍼니를 알고 계셨나요? 거의 모르시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홈즈 컴퍼니의 비전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더 느껴야 될 부분은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 국민이 부동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시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굉장히 그래서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네, 굉장히 크죠. 정말 큰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굉장히 8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큰 회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레미안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거는 건설회사예요. 자, 시장은 그렇게 큰데 중요한 거는 산업화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나라, 다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우리나라는 이렇지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부동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미국 선진국에서는 보험 산업보다 더 큰 산업이 부동산 산업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몇 등 했죠? 8등 했잖아요. 부동산 산업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32대예요. 32대. 그게 태국보다도 낮아요. 중국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산업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74년생입니다. 저랑 굉장히 다들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더디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언젠가는 선진국과 같은 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고속도로를 쫙 타고 이제 다른 도시로 넘어갈 때 그 입구에 굉장히 큰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럼 간판 옛날에는 막 이제 전자회사 필립스 이런 거 있다가 끝에쯤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자기 얼굴을 거기다 내고 사진을 걸어요. 이 도시로 들어와서 집 찾을 땐 저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가까운 일본 많이 가시죠? 많이 가보셨죠? 일본 가면은 동경은 너무 크니까 오사카 가보시면은 오사카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도톤보리라고 하는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렇게 글리코 아시죠? 그러면 아마 못 느끼셨을 텐데 그 글리코가 사람들이 이목을 엄청 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정말 여러 회사들의 간판들이 있어요. 거기에 광고를 엄청 하거든요. 거기에 3개 정도는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간판을 걸어요.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일본의 JLPGA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는 이헤야 넷이라고 하는 데가 주최하거든요. 거기도 부동산 중개회사예요. 부동산 중개회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큰 규모의 성장을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양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뭐가 여기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차이가 나냐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산업 전체가 다 산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파트 중심의 그냥 부동산 공급하는 시행업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부터 넘어가는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겠지만 제가 안다라기보다는 그런 변화를 한번 이끌어 보려고 저희 홈즈 컴퍼니는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홈즈 컴퍼니는 부동산 임대주택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개발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하고 운영을 되게 잘하고 싶어서 부동산 중개까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선진국의 종합부동산 회사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영국에서 3천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홈즈한테 투자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장에 3천억이라는 펀드를 가지고 부동산을 직접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는 정말 없거든요. 이게 저희 회사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진짜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에 프로스펙스만 있었을 때 나이키 같은 게 막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시장을 빨리 보셨던 분들은 나이키 대리점을 땄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는 초창기에는 4명에서 나이키 대리점을 독점했을 때요. 비슷한 사례는 편의점도 그래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구멍가게였잖아요. 그러다가 편의점이 바뀐 거를 보고 편의점은 어딜 가나 똑같은 거를 팔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데를 찾아야 돼요. 좋은 데를 차지한 편의점은 더 많이 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멍가게는 편의점으로 바뀔 거다에 확신이 있으면 빨리 좋은 자리를 찾아가셔야 그 산업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변화가 우리 부동산업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부동산에 대한 변화를 함께 해보려고 오늘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큰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와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다 같이 그 동네 1등 부동산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그러면 1등 부동산들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힘으로 우리나라가 분양중심 시장에서 임대주택 중심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업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오늘 드릴 말씀에 굉장히 큰 주제인데 여러분들 관심 갖고 정말 꼼꼼하게 들어봐 주시면,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홈즈와 미스터 홈즈의 비전이 저도 항상 듣지만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서 들을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쳐져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문자가 왔을 때 다시 회신을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신청을 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관심이 있으셨다는 건데,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시점은 99년도여서 그때가 10회 때였었거든요.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다른 산업은 변화가 엄청 많은데, 이 부동산 시장 산업은 변화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인지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중개업 시장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제가 99년부터 지금 현재 들어와서 26년 차가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시점이 언제냐, IMF 때도 아니고 제2 IMF 때도 아니고 저는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웬만하면 IMF 때도 6개월 만에 반등해서 올라오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있을 때도 하락시장에 있다가
거의 한 8개월 만에 다시 반등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의 2년째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올해 말까지도 올라갈 거냐? 뭐 올라간다는 말은 없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뭐 올리겠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못 올리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 경제 사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뭐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안 좋겠죠. 제 친한 친구가 고깃집을 했거든요. 4개를 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4개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2개를 물려받겠다고 그러더라고. 이유가 자기가 다른 데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 월세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지역 2개만 살려놓고 하는 것도 고민 중이랍니다. 지금도 하나를 더 접어야 되나 이 상황인데 벌 때는 엄청 많이 벌다가 나갈 때는 또 손님 없으면 또 무너지는 건 한방이잖아요. 네, 그런 시점이 있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이게 내리냐 안 내리냐에 따라 뭐 변화도 있겠지만 내년 시장도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또 찬스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내가 지금 하는 분야가 지금 역세권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주로 혹시 상가가 주 대상이다라는 분 있으세요? 팔이 아프시면 안 들어도 되는데 최근에 상가가 되게 힘들었어요. 거래가 많이 안 됐잖아. 아마 10년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애가 아마 올해랑 작년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파트 하시는 분들도 물어보잖아요. 아파트도 다 힘들었어. 상가도 힘들었어. 그나마 토지는 막 이렇게 거래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약간 뭐 그냥 참을만 했어요 이러는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가 쪽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올해 말까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2024년하고 25년에 한 번에 찬스가 올 때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올라가는 게 경매거든요. 그래서 경매 관련돼서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물건도 많이 쏟아지니까 주요 도시 가격 변화를 보면 그나마 서울은 괜찮았어요. 서울하고 경기권에 여기는 가격이 막 떨어지진 않았고 그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답보 상태였는데 그 중에 학군이 좋은 지역이거나 그래도 교통이 더 좋아지는 곳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방이 문제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 호재가 없는 지역은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경기 침체까지 오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울산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업이죠? 울산. 다 대답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입만 뻑긋해줘. 내가 다 답변해 줄게요. 조선업. 거지에 그런 거죠. 조선업이야. 근데 거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 이유가 인구가 빠졌어요. 인구가 왜 빠졌냐면 조선업이 불황이어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니까 수요가 줄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감소하고 경제 침체가 같이 있는 곳을 거의 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도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부산도 되게 힘든 상태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서울인데 제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 2바퀴를 돌았거든요. 20년으로 해서 2바퀴를 돌면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러면 일단 IT가 좀 많이 접목이 됐다. 근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중개사무소 들어가봤자 사람도 똑같고 사람들도 다 똑같은데 좀 달라졌냐면 다 자리에 컴퓨터가 있어요. 소장님 앞에만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실장님들은 컴퓨터가 없었어요. 노트북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다 컴퓨터가 하나 있는 상태고 테이블에 그 잿더리가 없어진 거랑 변화된 게 그렇게 찾아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다른 부동산 시장은 엄청 많이 변했는데 제가 지금 처음 2002년도부터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여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저는 중개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인맥도 없고 그 강의하던 사람이 나와서 중개업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는 해요. 뒤에서 들리는 말은 자기 밥그릇 뺏어 먹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쉽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젊은 나이기 때문에 매몰확보를 위해서 그냥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분녀의 회장님하고도 친해지고 중간에 부동산 관련돼서 문제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한데
실력이 그렇게 누가 높고 낮고가 구분이 안 돼요. 중개업을 하는 거는 어떤 분은 실력이 없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실력이 되게 좋아. 부동산에 관련된 법적 공부도 많이 했는데 말을 또 이렇게 잘 못해서 이게 조화를 잘 못 이루지만 나름대로 다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냐?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누구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청중이 지금 현재 70명이 되는데 70명 앞에서 한번 30분이라도 얘기해봐라 했는데 안 막히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주저주하고 팔 떨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떠냐면 해본 적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성공률 그걸 봤는데 그 성향을 봤는데 I가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E보다. 그래서 외형적이라고 해서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어차피 아까 매물이라고 했죠. 우리 동찬 본부장이 얘기할 때 매물이 많으면 매물이 많아야 그럼 매물이 많으면 직원이 많아야 되고 직원이 많고 매물이 많고 계약이 많아지면 매출도 많아지겠지. 이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직원을 2-3명 두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직원이 5명 있을 때랑 10명 있을 때랑 무조건 10명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랑 2명 있을 때랑 2명 있을 때가 좋아요. 근데 매일 바뀌잖아요. 뽑아놓으면 가켜놓으면 나가서 창업한다고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게 오래 꾸준히 못 있으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인원이 많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꾸준함인데 혹시 여기서 10년 넘게 중개업을 하신 선배님들 계세요? 10년 이상 했다. 10년 이상 하셨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일단 진짜 존경합니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강의한 지 25년 차인데 제가 제 입으로 한 번도 1등, 1타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남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맨 처음에 나는 내가 1등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 강의를 하면서 저 선생님보다는 좋은 얘기를 들어야겠다.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았고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차 때 연봉이랑 2년차 때 연봉이랑 그래프를 제가 살짝 한번 그려봤거든요. 책 쓰면서. 근데 3년차 때 그래프가 확 올라갔어요. 강의를 하면서 내가 벌었던 연봉을 보니까 1년차, 2년차 때는 이렇게 하다가 3년차 때부터 갑자기 부른 데가 많아지지 않으니까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3년차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익숙해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중간에 저랑 같이 강의하던 분들 중에서 1년 하다가 없어지신 분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꾸준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계속 꾸준하게 공부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통해서 정보도 얻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인데 호돌이 슈퍼 아시죠? 그때 당시에 슈퍼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되게 많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미니스탑 들어오고 그때 패밀리마트 들어오고 패밀리마트 CEO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들어오고 GS25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이 시장에서 이상으로 변화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냐 그러면 12년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나가다가 슈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12년 사이에 모든 게 이걸로 전환이 됐다는 거야. 12년에 왜 전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클리닝이다 무슨 세탁소다 해가지고 동네에 무조건 2개 이상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자동 무인 크린토피아 운동화 전문 빨래방 이런 걸로 변화되고 이 변화는 더 빨랐어요. 10년이 안 걸렸답니다. 그리고 문방구, 미나 문방구, 또리 문방구 여러 가지 있죠. 이게 2012년도 이후부터 하락해서 지금 현재 살아남은 거 모닝글로리랑 뭐 있죠? 알파문구랑 그 다음에 다이소 다 바뀌었는데 이 시장 변화는 더 빨랐죠. 이게 뭐가 들어오면서 더 많이 바뀌었냐면 IT가 발전되면서 오히려 더 같이 많이 발전해서 변화가 됐는데 은행도 마찬가지고 농협인이 국민은행인이 하는 이 1층에 있던 은행들은 거의 2층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떤 은행 업무를 보려고 찾아가는 경우는 대출 아니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송금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데서 하는데 혹시 자기 핸드폰 열었을 때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토스뱅크 3개 중에
한계도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 이 세 개 중에 한 개도 없다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등이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K뱅크하고 토스뱅크 중에 우리나라 금융 앱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토스입니다. 금융 앱으로서 1등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게 삼성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1등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된 게 제가 처음으로 삼성 애플 쓴 게 2008년도였거든요. 아이폰이라고 돌아왔어요. 그때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따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쓴 시점이 2014년도래요.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야. 중개사무소는 어느 지역을 가든 시골을 가든 서울을 가든 변화된 게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개사무소만 43개가 올려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이 사진이나 지금 봐도 이 사진이에요. 변화된 게 없다는 얘기고 안에 있는 내부나 외부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일단 분위기 똑같고 이거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서 3년도 갈 때 매물장이라고 제가 썼던 건데 지금도 매물장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물관 이것도 붙이고 다니는 것도 변함없잖아요. 최근에 많이 바뀐 거는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프로테크라고 해서 부동산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돼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사람들이 좀 쓰기 편하게 플랫폼화시킨 사이트들이 나타났는데 제가 중개업 처음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시세 파악하는 거였어요. 특히 저는 아파트 단지는 실장님한테 맡기고 상가하고 토지 쪽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시세 파악하려면 중개사무소에 몇 군데를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개사무소 한 3-4군데를 들려서 최근에 거래됐던 땅 가격 얼마인지 보고 그거 가지고 한 3-4군데 나오면 그거 다 더한 다음에 평당 가격으로 바꿔서 더한 다음에 가중평균 때린 다음에 이 동네는 평균 가격이 평당 200 정도 하는구나.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려면 한 2-3일이 걸렸어요. 중개사무소 여러 군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정보를 갖고 가공한 사이트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쓰는 어플들은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혹시 집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혹시 당근마켓은 아시죠? 최근에 당근에서 집 거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대요. 우리가 할 일을 당근에서 이제 해버리니까 우리 물건들 다 뺏기고 있는 건 알죠. 요즘 중개사무소들도 당근에다가 다 올린다고 하시더라고. 솔직히 직거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 얘네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우리 먹거리를 빼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임대주택 관리에서 이쪽이가 있어요. 원래 여기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랑 양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의 그 슈퍼들 구멍가게 다 없어지면서 들어선 게 지금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여러 가지 이마트 20세까지 다 더했을 때 35,000개에서 4,000개 사이 정도 되거든요. 중개사무소는 현재 몇 개요? 중개사무소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11만 개라고 했었거든요. 11만 1,080개였었어요. 근데 지금 좀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10만 5,792개. 6월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죠. 여지껏 한 번도 줄었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고 올해 처음 줄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여기 시장 들어와서 계속 늘었었어요. 근데 줄은 해는 올해 작년인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현황을 올해 그 자료를 보니까 협회에서 나온 거예요. 개업 건수가 상반기는 7,000건, 폐업 건수는 9,000건. 예전에 거의 개업이 폐업의 2배였었어요. 그러니까 5,000개가 폐업하면 10,000개가 늘어났었는데 지금 오히려 개업 숫자가 더 줄었고 폐업이 더 많아졌고요. 월별로 개업했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00개 정도가 여기 6월달에 늘었고 폐업 1,100개 정도 됐는데 이 원인이 뭐냐?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일단 문을 열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 진짜 부꿈을 안고 내가 거의 한 4년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문 열어가지고 지금 앉아보니까 아무도 거래를 안 하니까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나 다른 거 해야겠다 해서 폐업하고 딴 거 하려고 넘어가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신규 개업 자체가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사무소가 업종을 변경하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게 공인중개사무소가 늘어나는 숫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8만 개에서 늘어가지고 쭉 오다가 11만 개까지 가서 현재 최고조가 11만 9천 개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0만 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 떨어진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데가 당연히 경기도겠죠. 경기도가 땅이 또 크니까 서울 같은 경우 2만 6천 개고 경기도가 3만 2천 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인 인천하고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대구, 강주 이런 광역시 쪽이 좀 많은 편이에요. 중개 현황 중에서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건드릴 수 있냐? 즉 지역별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제일 큰 범위가 강원도 동해시랍니다. 강원도 동해시. 2등이 전북 정읍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강원도 동해에서 중개업을 하면 이 정도의 바운더리에 내가 캐파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로 가야지. 동해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요거는 인구가 적고 중개사무소가 적다 보니까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크다는 뜻인데 여기 오른쪽 거는요. 인구수 대비했을 때 치열한 지역이 어디냐? 서울 강남구가 1등인데 지역 범위는 작은데 중개사무소는 엄청 많아서 먹을 수 있는 캠프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내가 중개사무소를 개업한다 그러면 좀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일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대신에 금액이 비싸니까 계약을 덜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서울의 중구 여기 그리고 대구 중구 전부 다 중심부들은 아직까지 중개사무소가 많이 몰려있다. 근데 요즘에 왜 중개업이 이렇게 어렵냐? 일단 중개사무소가 아까 8만 개에서 11만 개니까 3만 개 이상이 늘었잖아요. 일단 너무 많이 중개사가 늘었다. 한 해에 중개사가 몇 명씩 나오는지는 아시죠? 작년에 2만 명 정도 나왔어요. 재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39만 명이 봤거든요. 올해 몇 명이 응시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39만 명이니까 수능을 42만 명이 봐요. 수능 다음으로 많이 보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었는데 지금 올해 접수된 거 보니까 15만 명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평생 회원이라고 해서 되는 허수가 30% 정도 있다고 봤을 때 12만 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라는 거야. 12만 명 중에서 10%가 합격자가 나올 거니까 대략 12,000명의 합격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개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도 폐업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그들이 나오게 돼서 또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쟁은 치열할 게 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개회사에 있는 그 지역, 로컬 지역에 있는 그 동네 부동산은 경기에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래 계약이 지난달에 10건이었는데 2달 동안 한 건도 없어. 그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월세는 매달 200, 300 나가는데 한 개도 못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지역적 범위 내에 있는 물건들이 거래가 없어져 버리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 나는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전문직이 뭔지 아세요?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전문직 변호사예요. 안 웃겨? 변호사가 제일 사기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왜? 변호사는 자기를 속이진 않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데 그럼 부동산이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를 잘 모르는 거야. 중개업을 하면서 자기가 집을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분도 되게 많아.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는 밥벌이를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개업만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만 하려고 하지 자기가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를 못하는 거고 남들 돈 벌어주기 바빴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현재 시세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라 그냥 옛날에 내가 이거 5억 주고 산 건데 지금 7억 정도 할 거야 어떤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된 시장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기업형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도 같이 MOU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리치고 쪽하고 다른 업체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자체가 플랫폼도 만들고 있어요. 현재 리치고랑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중개 물건들을 최근에 볼 때 내가 네이버에만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당근이라는 사이트는 없었고, 그죠? 사이트가 없었잖아요. 리치고, 부동산 플래닛, 디스코 이런 거 없을 때에는 무조건 네이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옛날에는 직방 또는 호갱 노노였는데 최근에는 리치고로 많이 넘어갔어요. 협업해서 저희 중개 사무소들이거든요.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였어요. 지역적으로 막 범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 딱 보면 우리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수가 많은 분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은 매물이에요. 매물인데 그럼 매물 확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광고를 네이버에만 올리고 있냐, 돈 안 드는 광고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돈 안 드는 광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한데 저희는 무조건 시간이 나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회식을 하고 가는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사장님이 앉아서 딱 하는 말이 박상철 선생님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재작년에 자격증 메가랜드 데서 따서 지금 현재 강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대리운전 하세요 하니까 거래가 너무 없어서 월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여기서 1번부터 12번까지 내가 지금 현재 개업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렸을 때 어디 다른 데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실력을 키웠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그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좀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실 때가 왔다. 저희 파트너스 분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실력을 키워야지 브리핑도 잘할 거고 능력이 생길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과정을 했었는데 제가 10주 동안 밤에 우리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그 화요일날 밤에 스타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디 하면서 느낀 건데 맨 처음에 84명인가가 시작을 했어요. 총 84명이 10시 반에 그 화상으로 들어와서 스타디를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6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녁에 힘들면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50분 정도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끝까지 남아있던 분들이 전부 다 매출이 다 높으신 분들이었어요. 이유가 있구나 이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또 느낀 거는 앞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건데 블로그라는 걸 안 하다가 제가 막 쓰자고 해가지고 막 올리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하면서 글이 많아지니까 검색하면 저것만 나와요. 토지 치면 미스터홈즈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광고는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세무사예요. 현재 우리 역삼적 센터 대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들어왔는데 저는 세무 관련된 걸 잘 몰라요. 공법 관련된 걸 잘 알지 몰라도. 근데 잘하는 친구 하나가 들어오니까 든든한 거예요.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특강을 한번 했거든요. 중개사무소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줬는데 사무소 절세 전략 이런 것들은 어디서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어떤 실력도 좀 키우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스터홈즈라는 거는 한 개의 단일 브랜드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 많은 과정들을 해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먹거리가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매출을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지만 큰 물건에 대해서 건드려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100억짜리 빌딩을 중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개발 물건의 토지를 중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한 10년차 분들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임대주택을 100실 정도 되는 거 한 개씩을 만들어서 100개 부동산이 한 개씩 하시면 총 1만 원 정도의 임대주택이 건설이 될 건데 저희는 중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홈즈 자체가 토지 매입부터 개발해서 임대관리해서 엑시트까지 가는 과정을 순환구조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 중개 파트 영역에 있는 건데 미스터홈즈 그러면은 전부 다 중개사무소만 알고 계시고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냐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건데 저는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놈이 공룡이었었는데
공룡이라는 놈은 지금 현재 시대에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진화론 창시자 다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가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전체 종 중에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딱 두 개의 종류만 살아남았대요. 하나가 개미, 하나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은 거냐?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고 더우면 벗으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능도 있었고 변화에 적응을 해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남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옛날에는 슈퍼에서는요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 갔고 두부 사기 위해서 갔던 거기에서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편의점으로 바뀌고 나서 편의점에서도 오피스텔 파는 거 아시죠?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를 팔더라고. 편의점에서도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는 뭘 팔아야 돼? 자기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디벨로퍼 분야가 많이 뜨는데 요즘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기존의 재생사업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중개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이 건물이 오래돼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게 디벨로퍼예요. 현재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이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익률 분석부터 이걸 해줘야 될 시점으로 넘어왔는데 옛날 20년 전에 그냥 누가 의뢰오면은 중개계약서 써주는 그런 중개사무소는 없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변화에 빨리 적응하셔서 넘어가셔야 된다. 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방금 고상철 대표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중개업 어렵다. 이 부분은 당연히 현업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해왔던 것 자체가 기존의 힘든 중개사님들의 원인이 실력이 부족해서다, 신뢰가 없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교육도 사실 지금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실력을 갖춘 중개사분들이 저희도 많아졌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1등이 돼야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객들은 사실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스터 홈즈가 해왔던 부분은 중개사 개인이 조금 더 다른 중개사들보다 더 실력을 갖추고 신뢰를 고객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렸고 그런 실력 있는 중개사가 그러면 더 좋은 비즈니스 기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그 홈즈컴퍼니에서 코리빙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1대1은 되게 강한데 이렇게 1대 다로 하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면은 저는 홈즈컴퍼니를 이태원 대표님이랑 8년 전에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같은 과 선후배였고요. 같이 매일 술 마시다가 언젠가는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15년 전에 만나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8년 전에 홈즈컴퍼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설명하시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처음이시겠지만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일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비즈니스를 계속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점차 그 목표한 쪽으로 가고 있어서 특히나 이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발표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그 사이에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은 여기서 좀 뭔가를 좀 얻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자신감도 좀 들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각 지역에서 저희랑 협업을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대표님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제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SF홈즈가 제안하는 새로운 기회인데요. 먼저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코리빙 부문이라고 해서 제가 담당하는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발표하신 그 고상철 대표가 담당하는 중개 부문이 있고 세 번째 부분이 코빌리지라고 하는 교외, 그러니까 외곽 지역의 저밀도형 타운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이 부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주택을 이 홈즈 안으로 임대를 해서 가져오거나 매입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잘 운영을 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매각하는 단계까지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부문에서 하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그 홈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은 일단 국내에는 스튜디오라고 해서 주택, 흔히들 생각하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런 것들이 건물 4개 동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156개 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인데 156실이면은 그냥 단순히 사로 나눠봐도 한 동당 한 40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회사가 8년 차인데 처음에는 그 투자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건물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요 밑에 보시면 남영, 이 원효로, 망원 이런 사이트들은 건물주분은 따로 계시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통으로 임대를 빌려온 다음에 운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호텔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저희한테 호텔을 좀 주택처럼 운영해달라는 제안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보시면 여의도랑 남산, 지금 계신 이 공간이 남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까지 또 운영을 하게 되면서 스테이라고 하는 숙박과 주거를 섞어서 운영하는 형태의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밑에 있는 5개는 저희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의 초창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아까 이태원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영국 투자자들이 그 3천억 그 블라인드 펀드를 투자를 해주면서 저희가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천억 블라인드 펀드 결성한 다음에 첫 번째 거래가 홈즈스테이 수원이거든요. 저거를 작년 10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수원, 가산, 선정릉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긴 했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디어스라는 호텔까지 1년 동안 지금 4개 동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운영하는 단계로 지금 넘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위에 세 번째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주택 상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사실은 땅을 사서 건물을 저희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아무래도 방이 다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방을 더 줄이고 싶거나 늘리고 싶어도 그걸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게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스튜디오라는 주택 타입이 4개, 156실이고 스테이라는 건축법상은 숙박시설인데 거기 장기 주거와 장기 숙박과 단기 숙박을 합쳐가지고 그거 4개 사이트에서 868실 이렇게 해서 지금 1024실 정도를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일본의 그 도쿄의 신주쿠에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스튜디오 타입, 주택 타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거의 1200실 정도를 운영을 하게 됐고 아마 2년 동안 홈즈컴퍼니라는 회사의 위치가 같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2년 전만 해도 업계에서 저희는 한 3위? 4위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기업을 빼고 나면은 1등입니다. 그 2년 사이에 지금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이 영국에 있는 ICG라는 회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ICG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혹시 이지스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 들어보셨죠? 그 자산운용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큰 자산운용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AUM이라고 하는 이 자산운용사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을 다 합쳤을 때 얼마냐? 그럼 저 자산액이 크면 클수록 되게 큰 회사인 거거든요. 제가 약간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 제일 큰 부동산 쪽 자산운용사가 이지스 자산운용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AUM이 20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AUM 12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스보다는 6배 이상 큰 회사인 거고요. 영국에 있는 ICG라는 회사가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같이 사업할 파트너로 저희 경쟁사들 다 만났죠. 만난 다음에 결국 저희 홈즈 컴퍼니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ICG와 저희 홈즈 컴퍼니와 저 3천억 규모의 지금 펀드 설정을 한 거고요. 이거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동안 4개의 건물을 사면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좀 재밌는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부동산 자산운용사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상품이 오피스 아니면은 뭐 복합 상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는 딱 2가지밖에 안 해요. 주택하고 물류. 그 2가지밖에 안 하는데, 이미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주택 상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니치로 넘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만들고 엑시트하고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아시아퍼시픽 대표가 마침 또 한국계 미국인이어가지고 제가 영어는 못하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이태영 대표님이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그 산업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ICG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한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아직 한국은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산업화가 안 돼 있다. 근데 이게 될 시기다 라고 이 2가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에 이 3천억 규모의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 3천억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에쿼티, 그러니까 투자금, 자기 자본금을 3천억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건물을 살 때 최소 50% 이상은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천억 이상의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300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20개를 살 수 있는 돈인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ICG랑 약속한 거는 주거랑 숙박, 그러니까 뭐 호텔이나 오피스텔, 도생 이런 건물을 사자라고 일단 약속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들이 그 설정한 날짜들이, 그러니까 매입한 날짜들이 조금씩 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물건을 저희가 10월 11일 날 매입을 했고, 2번째 건 10월 23일 작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정릉을 올해 2월 28일 날 계약 체결을 했고, 요 디어스 거는 아마 9월 초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이런 펀드들은 물건을 매입하면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를 운영한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스케줄로 저희가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매입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선정릉 역의 그 역세권에 있는 물건인데, 얘는 이제 60실짜리예요. 용도상 오피스텔이고요. 그래서 장기 그 월세 받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지벨리 가사는 그 개인 건물주분이 갖고 계셨어요. 180실 되는 그 호텔이었는데, 마른 호텔인데 내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모텔에 가까운, 큰 모텔에 가까운 그 호텔이었는데, 이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원도 이거는 이제 240실 정도 규모의 호텔인데 저희가 사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건이 홈즈스테이 명동2 저희가 같이 그렇게 부르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아마 오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하면은 아마 12월 정도에 그 오픈을 할 것 같고요. 뭐 그냥 제 예상입니다만 아마 분명히 연말에 저희가 이 센터 대표님들 모시고 그 행사나 파티를 할 것 같은데, 여기 13층에 남산뷰가 굉장히 좋은 루프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행사는 거기서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나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구축해 놓은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홈즈는 이 3가지 파트가 선순환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 회사의 기본인데,
이 중개와 개발 그리고 운영 이 세 가지가 계속 꼬리를 물고 돌아야지 이게 선순환처럼 돌아야 계속 이 기업이나 아니면 센터가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중개는 어쨌든 간에 고상철 대표가 열심히 해가지고 센터장님들 모아서 계속 하고 있죠. 운영도 제가 뭐 임대로 가져오든 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비었던 게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개발이 비어 있었는데 이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건물 하나를 살 때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4개를 사는데 70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금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뭐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금수저는 아니어서 자금을 어쨌든 외부 조달을 해와야 되는데 그 조달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비어 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ICG가 들어오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저희가 물건을 에셋을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중개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 뒤에 있는 운영도 굉장히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시스템화시켜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선순환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다음 프로젝트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일본에도 저희랑 비슷하게 종합부동산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 쪽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레오팔레스나 다이토 켄타코 같은 회사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들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호실수가 아까 홈즈는 1200실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에 있는 회사들은 3위 업체가 30만 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랑은 경제 규모를 떠나서라도 아주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이 한국은 그 분야가 산업화가 안 돼 있는 건데 저희도 200실을 운영할 때에서 지금 1200실 운영할 때로 넘어와 보니까 이거는 실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 이게 뭐 1년에 1000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빨리 누가 많은 실을 먼저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제 만실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1년 동안 건물 4개를 찾아서 했는데 뭐 평균 한 180실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건물들이에요. 근데 1년에 저희가 검토한 그 물건 수가 한 7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정된 게 이 4개가 선정이 된 건데 이거는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 ICG라는 회사는 되게 큰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200억 이하가 되는 물건들을 해서는 자기네가 그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거, 뭐 500억, 600억, 1000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40실, 50실, 60실 이런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물건들을 빨리 매입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실수를 늘려야겠다라는 쪽으로 그 생각을 이제 모으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60실이나 이하의 물건들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역적으로 여기 60실, 여기 60실, 뭐 여기에 100실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본사에서 모두 다 컨트롤하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각 지역에 헤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걸 우리 센터 대표님들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센터 대표님들은 결국 저희 본사가 ICG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주는 겁니다. 그럼 사주면 앞에 있는 중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일단 중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비즈니스가 한번 생기고 그리고 저희 본사에서 사주면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도 본사에서 직접 못해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는 센터장님들이 운영을 해주시면서 운영 수수료를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가 본사와 같은 비즈니스 로직이 센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에 다음 준비하고 있는 펀드가 만호를 만들기 위해서 1.8조 거의 2조 가까운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큰 금액인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ICG라는 영국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다. 굉장히 ICG 말고도 다른 여러 외국계 투자사들이 저희 회사에 연락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한국이
임대주택으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움직이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차례차례 자금을 모아서 만실을 만드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홈즈랑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자로 해서 이 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펀드에 자금이 모이게 되면 이 모인 자금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센터 대표님들이 토지를 보내주시거나 뭐 건물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필요한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익률은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 뭐 IRR이랑 COC라고 써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배당이 뭐 한 달에 얼마씩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얼마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최종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겠다. 뭐 이런 기준이 서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는 상품들을 최대한 주시면 저희가 매입 결정을 해드리고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예시 건물로 60호실 한개동 실당 3억 하면은 한 180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찾으셔서 저희 본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거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발생하겠죠. 센터 대표님께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하고 운영과 안정화를 하고 이 매각하는 과정인데 이 운영과 안정화 과정에서도 어차피 저기는 이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싶은 1인 가구들을 임차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또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중개사님들이 지금 거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안정화도 같이 시키시고 이 과정에서 그 운영을 하면 위탁 운영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또 같이 쉐어하시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게 되고요. 그 실물, 그러니까 지어진 건물에 대한 예시인데 토지를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토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개발기간과 공사비 같은 거를 다 고려해서 이게 뭐 공사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은 다음에 완공이 됐을 때 얼마로 임차를 채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기존 센터 대표님들이랑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앞에 그 물건 4개를 살 때 그 주변 지역에 센터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의뢰를 드립니다. 주변의 임대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매입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의사결정의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오픈이 된 이후에는 그 저희가 스테이건, 스튜디오건, 그러니까 호텔이건 주택이건 간에 장기를 일정 비율 이상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받는 손님들을 일정 비율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임차 채워주는 거를 기존에 계신 분들이 채워주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기존 센터 대표님들이랑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물건들은 제가 봐도 그 정도 사이즈의 물건들은 1년에 4개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더 밤새 일을 해도 1년에 4개, 5개가 맥스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새로 구성하는 이 만호를 만들기 위한 이 펀드는 60호실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계신 지역에서 오피스텔이건 도생이건 분양 안 된 건물, 그러니까 통건물로 해서 60실 이상 되는 건물이 아마 거의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0실, 40실, 50실, 어쨌든 이 정도의 규모만 돼도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찾아주시고 또 운영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만호펀드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계획은 올해부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펀드가 1.8조가 모을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한 1,000억이나 2,000억 모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차 펀드, 3차 펀드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한 25개 동 정도 지금 매입을 할 계획이고 점차 동수를 늘려서 5년 내에 만실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ICG 펀드는 저희만, 본사만 잘하면 됐거든요. 저희가 물건 잘 찾고 잘 운영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 만호 펀드는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센터 대표님들께서 잘 해주셔야 저희도 잘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 미스터 홈즈와 함께 해주시면 홈즈 컴퍼니와 협업을 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스피치를 하는 걸 저도
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자주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정도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은 됩니다. 이게 되게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봤자 여기서 하나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100실? 그럼 처음에 중개할 때 한 3천 받고 나중에 매각할 때 한 3천 받고 관리하면서 또 몇천 받고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 중개인들이 두근두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잖아요. 훨씬 더 큰 꿈을 가진 분들이고 더 야망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좋았던 건 한 개의 물건을 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사한 물건들을 수백 개, 수십 개를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그 작업이 쉽게 될 때는 진성 고객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성 매수자가 있으면 좋은 비팅들 확보하기 되게 쉬우시잖아요. 진성 매수자의 조건은 전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확한 조건, 두 번째는 충분한 돈. 이게 있는 매수자를 갖고 있는 중개사는 그 지역에서 좋은 매물 확보할 때 엄청나게 편하죠. 근데 항상 이게 안 되니까 조건도 명확하지가 않고 맨날 갖다 주는 돈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수자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확실한 매수자를 개인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개인 중에 이 정도의 캐파가 되시는 분이 동네에 계신 중개사한테 가서 이런 의뢰를 할 리가 없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소유자들이랑 소통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고 그분들이 먼저 오셔서 본사에 이런 거 좀 검토해달라고 해줘. 내 물건도 좀 봐줘.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큰 기회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디어스 명동 430억에 매각했죠. 거기서 제가 중개보수를 받았을까요? 이지스가 갖고 있었던 물건이니까 저도 중개사로서 협업하는 게 되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떨어진 콩고물은 뭐냐? 이 디어스 건물 빨간 색깔을 지으시면서 그 회장님이 뒤에 빌딩을 하나를 같이 지셨어요. 그리고 그 빌딩을 저한테 팔아달라고 전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전속을 받으니까 우리 실장님들이 임대차 전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매매를 전속을 받으면 임대차는 사실 중개사가 가격도 정하고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뒷방을 맞는다거나 중개보수 못 받는다거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협업의 기회가 충분히 로컬에 있는 중개사들 그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회들을 지역에서 더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효진 이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즈컴퍼니에서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플랫폼 그리고 여기 오신 중개사분들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중개사가 함께 만든 집 어떻게 하면 고객들과 잘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 많이 하고 계시듯이 이러한 부동산 광고 앱에 올리면 될까? 이런 아마 고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고객을 잘 만나려면 아마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임차 가구 20분을 만나서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들 중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동네 찾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임대주택에 들어갈 1, 2인 가구들은 동네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3인 이상의 가구분들은 보통은 학군이나 혹은 팔 때 차익이 많이 생기는 동네는 어디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동네를 정하지만 1인 가구분들은 본인의 회사 혹은 학교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동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동네를 몇 군데 정하고 그리고 네이버나 커뮤니티에 그 동네 사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직방, 다방 이런 앱을 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용을 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대답이 조금 재밌었는데요.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온 집들 계약 못할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도 왜 이용하느냐 물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거기 매물 마지막에 보면 중개사분들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이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개사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좋은 집 어디서 찾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좀 더 재밌었는데요. 이거는 좋은 집은 온라인이 아니라 중개사한테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정리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 고객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결국에는 온라인에 있는 매물보다는 중개사, 좋은 중개사를 만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찾는 건 결국엔 중개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중개사를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온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은 매물들만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셨대요.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에 그 날고 긴다는 부동산 광고 플랫폼들 하지만 실제 고객들은 이 플랫폼들을 중개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들은 중개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객분이 하셨던 이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좋은 집을 찾는 것 이거 부동산 광고 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중개사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들을 바로 찾아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홈즈도 중개사거든요. 네. 이분은 앞서서 발표하셨던 저희 고상철 대표님이신데 중개사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랑 저희랑 고민의 결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회사가 직접 중개사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홈즈가 만든 플랫폼은요. 임대주택의 주 타깃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좋은 집, 좋은 부동산을 추천해주는 1인 가구 전문 동네 플랫폼입니다. 웰컴 홈즈라고 하고요. 사실 정식 오픈한 지는 이제 한 달이 됐어요. 8월 1일에 정식 오픈을 했고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광고 매물 중심이 아니라 동네 정보를 기반해서 돌아가는데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 305개 그리고 반경 700m 700m라고 하면 도보 한 10분 거리인데요. 실제로 임대가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인 가구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인프라 저희는 총 11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동네에 소형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주요 업무 지구까지 접근성이 용이한지 공원이 있는지 편의시설이 있는지 생활 물가 안정성이 있는지 운동시설, 의료시설, 맛집, 문화시설,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11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고 이거에 연관된 데이터 총 33개를 정리했습니다. 1인 가구들한테는 다이소, 올리브영, 혹은 아니면 카페 이런 것들이 내 집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고 그리고 가공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HSR 홈즈 서베이 스테이션 랭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플랫폼이 운영이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305개 지하철의 순위를 매겼어요. 1위부터 지금 10위까지 보이는데 이게 305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가 1인 가구에게 인프라가 잘 정리되어 있는 동네인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홈즈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랭킹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305위는 어떡하지? 저희가 동네가 305개가 있는데요. 305위 지하철은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순위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동네가 어떤 인프라가 뛰어나고 어떤 고객한테 잘 맞는 동네인지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 부분이 중점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 웰컴홈즈를 소개하는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부분인데요. 서울에 422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압구정에서 내가 만약 출퇴근을 한다 하면은 집을 알아볼 때 보통 강남권에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산을 좋아한다 하면 사실은 여기 홍제역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가 있거든요. 압구정역에서 22분 거리이고요. 평균 월세가 20만 원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압구정역에서 굉장히 작은 평수일 수 있는데 홍제역으로 가면 1.5분 투룸까지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이 북한산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꽤 근사한 동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홍제역을 잘 몰라서 내가 압구정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사실 저 주변에 있는 홍제역까지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알아보지 못했던 동네들 저희 웰컴 홍제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는 어느 동네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예요.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동네에서 중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동네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향동 그리고 을지로 홍대 이렇게 캐릭터를 동네마다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유저들이 어떻게 저희 동네 보고서들, 각 동네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지하철역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동네 특징별로 동네들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장에 있는 그리고 카페가 많은 그리고 월세 얼마 이하의 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태그가 총 90개입니다. 이 태그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있는 동네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의 특징별로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MBTI 얘기 나왔었는데 취향별 동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 자주 가고 그리고 골목이 많은 동네를 좋아하고 그리고 근처에 다이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 11가지 정도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체크를 하면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서울의 동네는 이곳입니다 라고 동네 MBT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동네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만나서 이 동네가 이래서 살기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혼놀맵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1, 2인 가구들이 내가 자주 가는 산책로, 내가 자주 가는 혼밥집 이런 것들을 구글맵을 통해서 계속 동네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보고서에는 저희 HS를 기반으로 동네를 소개를 할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충무로역 동네 보고서가 있고요. 동네의 주요 특징들, 그리고 충무로역이 살기 좋은 어떤 홈지가 정리한 지수들, 그리고 그래프들 보시면은 그레이 컬러는 서울 평균이고요. 오렌지 컬러는 이 동네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보다 출퇴근이 편하고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되게 문화시설도 많고 하지만 물가는 조금 더 이런 부분 장점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동인구라던가 이 동네에서 가기 편한 곳은 어디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오신 중개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여기가 바로 이 동네에서 중개사에 추천하는 이유 이런 부분 컨텐츠가 소개가 됩니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를 소개합니다 라는 멘트도 되어 있고요. 보시면 우리 동네 대표 중개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중개사의 주요 키워드, 특징들을 이렇게 상단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개사의 스토리들, 그리고 중개사 컨텐츠들, 그리고 이 중개사가 소개하는 동네 소개들이라던가 꿀팁들, 그리고 중개 가능한 동네들, 중개 위치 정보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편리하게 예약 상담할 수 있는 채널 톡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 동네 페이지에서 중개사가 나오고요. 자세히 보면 중개사의 어떤 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요. 동네 정보와 함께 동네 대표 중개사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광고 플랫폼을 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한 명을 동네 대표 중개사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동네당 하나의 부동산만 연결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사의 어떤 컨텐츠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부동산 대부분의 광고 플랫폼들은 매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일회성이거나 사실 팔리고 나고 계약이 되고 나면 사실 그거는 제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중개사 중심으로 누적이 되는 브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 히스토리라던가 동네에 대한 팁들 페이지는 계속 남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실 때 명함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 같은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는 상담 톡 같은 거를 달아놨는데요. 이 플랫폼의 동네별 고객 리드가 중개사의 고객 리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채팅 형식으로 굉장히 고객 상담이나 방문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회원 가입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회원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 회원이 어떤 동네를 많이 좋아했는지, 그리고 이 회원들이 어떤 동네 태그에 반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는 가지고 있고 이거를 중개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마케팅이라던가 이 동네에 저희랑 같이 약간 집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 부분을 타당 세일즈 마케팅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만들었을 때 이 동네에 반응한 고객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낸다던가. 두 번째는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아직 오픈하지 못한 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별로 중개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중개사를 찾아볼 수 있는 중개사 전용 메뉴, 중개사의 메뉴를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동네 위주로 찾을 수도 있고요, 중개사를. 혹은 아니면 키워드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조건이 굉장히 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을 만났을 때 저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동네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내가 다른 동네로도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다, 그런 집을 찾을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개사 페이지에 본인의 특징들이 있으면 이 특징별로 슈팅을 해서 내가 영어가 가능해 라고 쓰셨으면 클릭하면 영어가 가능한 서울의 중개사분들이 보여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태그들로 중개사분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전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주거도 가능하지만 상가도 가능해, 이런 식의 태그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구이긴 하지만 신혼부부 매물도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로 다양한 중개사 태그들을 보여주고 이거에 맞는 중개사분들을 매칭해 줄 수 있는 메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저희랑 같이 함께 만들 중개사 컨텐츠와 메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매물 중심의 사이트는 아니에요.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이버 부동산처럼 매물 중심으로 올렸다가 내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생활성이기도 하고 1인 가구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가 같이 만든 매물들은 저희의 전통 매물이 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여기를 컨텐츠로 소개를 해서 더 이 집의 가치를 높여서 1인 가구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보고 건물주들도 많이 연락을, 토지지주들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저희가 이제 베타 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올라왔던 집 컨텐츠인데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로 한 번 더 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네와 중개사 중심의 다양한 컨텐츠들, 중개사 인터뷰라던가 룸투어 영상, 그리고 동네 투어하는 컨텐츠들, 다양한 홍보 제작물들도 같이 함께 만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이 사이트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유입이 될까?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포털에서 내가 이사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포털에서 그 동네를 한 번씩 검색을 해볼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들은 이사갈 때 동네 찾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네이버에서 가산 살기 하는 저희 웰컴홈즈 사이트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구글에서 층으로 살기 했을 때 저희 사이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305개의 동네를 주요 포털에 상단에 노출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포털에서 동네 검색을 했을 때 클릭해서 저희 그 웰컴홈즈의 동네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중개사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이 동네 페이지에 중개사분 얼굴이 계속 떠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동네 정보, 층으로 살기 이런 부분들 보면서 계속 그러면 여기 계속 떠 있는 중개사한테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동선들, UI를 계속해서 저희는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유입을 돕기 위해서 지금은 동네별로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는 오피스텔 정보를 담은 페이지를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내가 현장에 있는 시티라이프라는 오피스텔을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뜨고 그 페이지에서 저희 사이트에 유입이 되고 거기에서 그럼 이 동네에 가장
잘하는 중개사는 여러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동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DB 작업은 끝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이 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지금 플랫폼 PR 진행을 하고 있고요. PR 활동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고, 이 사이트에 계신 중개사분들도 같이 신뢰도가 높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동네 컨텐츠를 통해서 사이트에 오게끔 플랫폼 유입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는 정기적으로 동네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내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살기 좋은 동네 랭킹은 그렇고 탑1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매 분기마다 할 예정에 있고요. 보시면 10군데가 있고, 그리고 각각 동네에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분야별로 1등인 동네들을 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코멘트들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컨텐츠들, PR이나 동네 컨텐츠 혹은 동네 리포트를 만들 때 중개사분들이랑 같이 어떤 코멘트를 한다거나 해서 이 동네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얻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중개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저희 웰컴즈랑 중개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선순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첫 번째는 저희가 동네 임대주택 개발할 때 있어서 저희는 이 개발을 위해서 고객 TV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회원 정보, 이 사람이 어느 동네를 좋아하는지, 어떤 태그에 반응을 하는지, 이 사람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동네에 개발했을 때 어떤 주택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라던가 사전 마케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 중개 계약률, 중개사 페이지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 톡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고객의 리드를 확보해서, 지금도 물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이 동네 1등 중개사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더 압도적인 1등, 이 동네 1등 부동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고객을 한 20분 정도 만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정리했던 보고서예요. 네, 1인 가구들이 말하는 믿을만한 중개사는 무엇인가라는 제가 이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것들은 결국엔 중개사였다. 다들 보시면은 결국엔 중개사였다. 그래서 중개사한테 의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순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연락만 잘해줘도, 혹은 아니면 이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신뢰받는 중개사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웰컴과 같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거나 동네 페이지에서 대표 중개사로 소개되면서 고객들한테도 1등으로 말할 수 있는 중개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등 중개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중개사의 신뢰성과 그리고 웰컴즈를 통해서 동네 전문성을 같이 가져가면 더더욱 압도적인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웰컴즈의 제 모토인데요. 부동산 앱 켜기 전에 웰컴즈에서 동네부터 찾아보세요. 네, 어디 살지의 시작 웰컴즈, 이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앱 가기 전에 저희 웰컴즈에서 동네부터 찾고 여기에서 바로 중개사까지 연결되는 구조, 이게 제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지역에서 가장 중개 잘하시는 분들 위주이신데요. 동네 1등 부동산 저희 웰컴즈랑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동네당 한 곳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플랫폼들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출혈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한 곳을 위주로 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매물이나 그분이 생각하고 계신 중개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컨텐츠로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지 이사님도 이렇게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스피치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부에서는 워낙 또 발표를 잘하셔가지고 오늘 발표 기대 이상으로 역시나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좋은 동네를 좋은 중개사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좋은 중개사가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 주려면 실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소개시켜줬는데 저기 얼굴 하나 딱 있어서 갔는데 매물이 없어. 아니면 매물을 보여주는데 동네에서 제일 구린 매물만 보여줘. 그러면 훨씬 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기업 자체의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구조죠. 저희가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당신이 힘들고 못하고 더 너를 착취해서 내가 뺏어오고 이런 형태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플랫폼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냥 너희끼리 경쟁해. 광고, 돈 더 많이 쓰는 사람을 위에 노출시켜 줄 거야. 이런 게 사실 다 중개사님들 광고비의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주거용 부동산 자체가 시장이 제일 크다 그러지만 중개사님들 중에 실력이 쌓인 분들은 다 안 하려고 하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실력 있는 중개사들이 이미 다 다른 영역으로 가버리시고, 고객들은 만나는 분들은 실력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시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시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 충무로역을 항상 샘플로 많이 써가지고 시장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딱 두 가지가 좋았어요. 하나는 동네에서 고객이 우리를 인지하기 때문에 매물에서 갈릴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물로 접근하면은 이 매물 아닌 형태, 이 중국에 다 아닌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동네로 가는 순간부터 이 동네에서 중개는 내가 일단 키를 잡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동네 중개사가 200명이어도 어차피 이 고객은 내가 컨트롤을 한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네에 대한 정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냥 1년 정도 머물다가 가는 요 임차인 1인 가구 친구들일까요? 건물주분들이 제일 민감하죠. 저만 해도 여기 1층에 부동산을 하는데 그때 순위를 매겨주셨는데 엄청 뒤에 있는 거예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중개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동네에 대한 정보는 이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이랑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컨텐츠죠. 여기에 동네가 소개됐는데 이 동네가 구려, 더럽고, 문제가 많고, 범죄가 많고, 그러면 1인 가구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1인 가구가 안 들어온다는 건 상권도 안 생기고 상권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거 소유자분들한테도 보여드릴게요. 그 동네 건물주들이 제일 동네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좋은 얘기만. 그리고 앞으로 거의 발전되는 얘기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동네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계시고, 그런 거에서 저는 이 지역에 이 동네를 가장 신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나일 수 있다고 저는 진짜로 강한 매력 포인트. 아마 분명히 그 동네에서 되게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여기서 보여주는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곁들어지는 이 중개사의 이런 멘트들과 다양한 영상부터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고객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고민하시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세션인데 아까 저희가 1단계, 2단계 미스터홈즈는 지금 여기까지 왔죠. 동네에서 보시면 미스터홈즈가 아마 서울에서는 종종 보이실 거고 대한민국에서 중개업으로 프랜차이즈를 100개 이상까지 늘린 곳도 예전에 간판만 달아주던 114나 서브 이런 쪽 말고는 진짜로 중개업 비즈니스로 프랜차이즈업을 해서 100개까지 늘린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되게 대단한데 저는 이거는 교육업체라던가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여기까지 100개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뭐 할 건지에서 이 다음이 없는 쪽은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 3단계 이 질적 확장 그리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여기로 지금 가야 되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세권 분들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100개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단 확장을 하는 데 중점을 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전반에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기에 어려운 곳도 많고, 실제로는 저희 한 15개 정도 센터만 이 서울에 있는 역에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는 지금 1만 개, 뭐 1년이든 2년이든 달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딱 보니까 센터는 100개인데 막상 협업할 수 있는 센터가 많지 않다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센터들이 대부분 신입들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시장에다가 중개사로 어떻게 보면 진출을 시키는 일을 했었잖아요. 중개업 하시면 알겠지만 자격증 막 따신 분이 이런 역세권에 개업해가지고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랑 경쟁해가지고 좋은 물건 작업해서 우리한테 매물을 준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각 역에 본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형태의 비즈니스 협업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역세권에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면 우수한 지역에서 우수한 물건을 가지고 앞서 얘기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사는 사업성이 우수한 매물을 확보하고 그거를 홈즈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아까 일본의 사례가 있었죠. 그 다이토 켄다쿠 그룹이 1위인데 125만 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만 호 하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은 1위부터 6위까지만 봐도 403만 호를 관리하고 있고 전체 주택의 6% 정도를 이런 회사들이 개발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향후에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홈즈뿐만 아닐 거다. 반면에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매물들을 잘 확보해서 좋은 매물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매물들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많은 사업의 기회를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관리 중인 부동산 제안 주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개발한 물건 임대관리 할 수 있는 파트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 전환하시기 위해서 상담을 했던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간판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10년 이 간판 달고 사업했는데 홈즈를 달아야 돼? 홈즈를 안 달 거면 같이 왜 합니까? 아까 그 디어스 보셨죠? 빨간 색깔. 거기에 하얀 색깔로 이 건물만하게 디어스라고 써있잖아요. 거기에 홈즈가 붙는데 내가 황금부동산 뭐 이런 거를 해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홈즈를 달게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분들이 뭐 그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간판을 안 바꾸신 것도 아니죠. 본인이 그 이름으로 열심히 했고 그게 아직까지는 좀 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의 브랜드와 이 이름은 본인의 개인의 이름 석자로 대체할 수 있는 형태는 저는 충분히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허무맹랑하지 않다. 그냥 만개는 진짜 그냥 시작이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역세권 100개 리스트를 뽑았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저희 뒤에 여기 오성범 감평사님 감정평가사이기도 하고 감정평가사님들을 교육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이사님이랑 모든 팀들이 다 모여서 대체 어떤 기준에 맞는 곳들이 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좋은가 이거를 여기에 다 넣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플러스 중개사업으로 봤을 때 기회는 또 어떤 곳들이 많을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성은 땅은 싼데 월세가 비싸게 나오는 지역에서 개발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 싼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로컬에 계신 중개사님들일 거고 LCSR 지수는 저희 홈즈의 현재 뭐 유동인구부터 해서 1인 가구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점수들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지역의 인지도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중개사업 기회는 지금 계신 입지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입지는 중개법인 혹은 규모가 좀 있는 그리고 업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입지죠. 일단 필지수가 많고 다양하고 건축물도 오래됐고 종류도 다양하면 초보들은 못하죠. 초보들이 하기 제일 쉬운 데 어디예요? 신도시죠. 그냥 브로셔 하나 보면 고객이나 나나 아는 거 똑같은 거 누가 빨리 외워서 브리핑 하냐의 영역이지만 저희 충무로센터의 실장님들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계약 하나 할 때도 똑같은 얘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충분히 업력도 되신 분들 그리고 팀도 있으시고 혹은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욕이 있으신 분들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전용 주거 쪽은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주거 가면 뭐 주거 해야죠. 상가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중심 상업지가도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런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들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상업재산은 일반 그리고 주거 쪽에서는 2종이랑 3종 준주거까지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고 건축물의 어떤 연식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뭐 용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점수를 냈고요. 이렇게 리스트가 10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깝게도 이미 우리 센터가 있는 거. 지금 가상 같은 경우는 저희 에셋들이 있고 그 에셋 1층에 저희 뒤에 계신 조상현 대표님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천호도 노란색 표시됐는데 지금 둔촌에서 저희 본부장님 팀장 계시다가 나가셔가지고 중계 너무 잘하시고 있는데 천호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천호 색깔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미 이 100개의 역은 다 정해놨고요. 그 100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의 정보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중개를 하실 실력 있는 중개사가 필요한 게 지금 딱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저는 미스텀즈를 가입해 뭐 이런 거를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미스텀즈랑 하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를 믿고 뭐 고상철 대표님을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방향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변화하고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향후 일정은 그래서 오늘 끝나면 Q&A를 여기랑 뭐 방에서 이렇게 좀 남아서 궁금하신 분들을 Q&A 정도는 할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일단 선정릉에 저희가 매입한 건물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뭐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가가지고 사무소에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보는 시간을 한 9월 중에 가져볼 거고요. 그렇게 9월 중에 역세권에 합류하신 분들을 한 번에 다 같이 이렇게 저희 멤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이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12월이 돼서 나 이 지역 1등 중개사가 돼서 이 지역 매물들 들어오면 내가 다 상담할 거야.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평소에 주거용만 하시던 분, 상담만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 수준의 상담을 하는 단계까지 금방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 고 대표님이 그런 쪽에서는 대한민국도 최고시죠.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을 12월 중에 이 일반 중개사가 디벨로퍼 중개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실력이 됐을 때 매물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고객을 어떻게 상담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사이에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내년에는 완전히 달라진 중개사의 모습에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세션은 다 끝이 났고요. 저희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앞서서 고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도 반응이 그런 걸 보고 질문은 당연히 없겠구나 제가 확신을 하고 질문 세션이나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많으실 텐데 오늘 돌아가셔서 생각들도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정리된 것들 가지고 저랑 9월에 만나서 소통하시고 내년에 저희가 그리는 그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충무로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